네,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구조조정 그리고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서 시작을 해볼게요.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메이 사업의 특징상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인맥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스펙이 매우 좋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진 영업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여기에 플러스 먼저 시작해서 그런 혜택을 받은 것처럼 시작이 돼서 성공되어진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메이는 지금 60년이 넘었거든요. 64년 차 이렇게 5년 차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메이가 먼저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상태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면 65년이라는 역사에서 이미 기회는 상실된 거죠. 예. 지금 시작한 사람이 무슨 기회가 있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역으로 무너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시스템은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에 입증된 결과를 가지고서 있는 것. 그것이 이제 시스템이죠. 그냥 신흥 세력이 나타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스템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옳은 표현은 아니다. 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렇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랜 역사에서 검증된 결과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따르는 시스템이 이따가도 다시 또 추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덱스터 예거라는 인물이 만들고 60년 된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년의 이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공자를 배출한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스템의 어떤 그 출발 배경을 놓고 보면 덱스터 예거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의 기회를 가지고 그 가능성을 결과로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특별한 사람들,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분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그들이 해내는 일이라면 그들만을 위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메이의 어떤 창업 이념이라든가 아메이의 어떤 기업 이념을 보시게 되면 아메이는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 누구에게나 기회를, 성공의 기회를 주는 이 기회다 보다 보니까 그거를 토대로 기회는 받았는데 어떻게 해내는 거냐에 대한 부분에서 바로 이 시스템대로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60년이 넘었으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어 왔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폴더폰 같은 거 쓰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요즘에 저희가 쓰고 있는 이렇게 막 벌리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죠. 과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무조건 PC 앞에 앉아야 되고 그러다가 노트북이 나타난 거예요. 옮겨 다니면서 인터넷이 되는 어떤 놀라운 시대였다가 지금은 어때요? 휴대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인터넷도 되고 카메라도 되고 별게 별게 다 되는 이 휴대폰 가지고 쇼핑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경사회에서 뭐 산업화사회 뭐 이런 개념처럼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그 시대에 걸맞게끔 시스템도 성장 및 발전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간이 흘렀을 때 불협화음도 없고 문제가 없고 그래서 기존에 아메이를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아메이를 보던 사람들에서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과연 시스템대로 했을까? 그래서 오늘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배워지면서 알게 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팀들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함께 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시스템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덱스터 예거라는 인물이 만들었죠. 덱스터 예거라는 인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부인 버디 예거와 함께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아메이 세계에서 덱스터 예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덱스터 예거는 64년부터 아메이를 시작했습니다. 아메이는 59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약 6년, 5년 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덱스터 예거 이전에는 아메이를 판매 위주로 진행되는 그런 시대였다. 1950년대는 그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무던히 하는 그런 세일즈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덱스터 예거라는 인물이 나타나면서 덱스터 예거는 출신 배경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17세에 이 버디하고 만나서 결혼을 해요. 17세에 결혼해요. 정상은 아니죠. 네, 정상이에요. 우리나라랑 문화가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런데 멋진 부분은 뭐냐면 17세에 결혼을 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과 살아요. 멋지지 않아요? 책임감 있는 남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녀는 7이나 낳았고, 그래서 손자, 손녀까지 합하면 대가족을 이뤄냅니다. 덱스터 예거가 만약에 아메이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가장으로서에 대한 책임감과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포부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대가족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가난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가난한 집안인 거죠, 이 집안은. 그렇잖아요. 근데 덱스터 예거가 다행스럽게 아메이를 64년도에 시작하면서 아메이에서 이제 FCA가 되고 이 집안 자체가 가문이 백만장자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뭐였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덱스터 예거의 이전에는 좀 능력이 세일즈 기법이 뛰어난 분들이 성장을 하고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성향이 좀 있었다 보여져요. 근데 덱스터 예거는 17세에 결혼을 하다 보니까 학업도 중퇴죠. 예, 8학년까지 다녔으니까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닌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인 치고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165c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는 평균 키가 되겠지만 미국인 치고는 좀 작은 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매력도도 그렇고 어떤 학벌적인 면도 그렇고 뭐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은 일찍 하다 보니까 뭔가를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어떤 직업적인 선택을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부분에서 뭐 갈급함이 막 있었죠.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직업으로 막 이것저것 막 하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은 다 하는 거죠. 25세 때 아메이를 전달받게 되는데 그때 이미 아이가 5명이 나와 있었고 6째를 임신한 상태예요. 자, 어때요? 살고 있는 게 용하지 않나요? 그래서 아메이를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설명을 듣고 받아들이게 되고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시스템이라는 원리를 필요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나처럼 부족한 사람들이 아메이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서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개념을 갖고 시행착오를 겪어서 드디어 이제 성공의 8단계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뭐 고게더라든가 탱크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고 너트앤볼트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덱스터 예거가 아메이의 시스템을 만들기 이전과 덱스터 예거가 나타나서 아메이를 보는 관점에 대한 그리고 해나가는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에서 정말 아메이 창업의 이념, 기업 이념에 나 있듯이 자기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아메이 기업 이념에 걸맞는 그 시스템을 덱스터 예거가 창안을 하게 되고 벌써 역사가 60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60년 안에서 가장 큰 그룹을 갖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을 갖고 있는 팀이 덱스터 예거 패밀리죠. 그래서 가장 많은 백만장자를 배출했고 그 중에 이제 한국의 가장 큰 그룹을 또 갖고 있는 리더분 중에 한 분이 김종균, 정은진 사장님 팀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싱킹빅이라는 팀을 이끌고 계시고 김종균 사장님께서는 덱스터 예거하고는 좀 학벌이 다르세요. 예, 그러니까 서울 한양대학교를 나오시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워싱턴 대학에서 8년간 유학 생활을 하시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평택에 있는 쌍용 자동차의 부장님으로 이렇게 취업이 되셔가지고서 일을 하시던 와중에 아메이를 전달받게 되죠. 자, 그러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춘 학업이 모자라고 외모도 모자란 덱스터 예거. 그죠? 뭘 봐도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난 김종규 사장님. 자, 그러니까 이 얘기로 놓고 보면 어떤 부분인 거냐면 학벌과 상관없구나. 집안 배경과 상관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또 하나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김종규 사장님의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뭐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 뭐 이렇게 제가 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 덱스터 예거가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김종규 사장님에 비해서 모자라잖아요. 여러모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메이라는 분야에서 업적을 내고 결과를 내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리더로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 배워지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네 한국의 정서로 놓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야, 나 이만큼 배운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의 어떤 나를 내세우기 충분한 어떤 외적 어떤 재능과 자격을 갖추신 분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오셔서 미국적 사고를 갖고 계신 열린 사고를 갖고 계셔서 그런 것인지 이제 짐작해 보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한국의 이 미국 시스템, 덱스터 시스템을 잘 저희에게 이렇게 뿌리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2000년대에, 그러니까 2000년,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이요. 2000년도에 이미 김종규 사장님을 통해서 다이아몬드를 100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벌써 24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팀을 갖고 있고 그 대단한 분들이 각자 지금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뻗어나가서 본인들의 역량과 사업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위력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올바르게 오랫동안 결과를 갖고 있고 그리고 자영사업가로서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누구나 시스템을 배우면 어느 장소든 어디서든 사업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리고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시스템을 만든 덱스터 예거 패밀리로서 한국에서 가장 큰 그룹을 또 이끌고 계신 김종희 사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자부심 그거로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만으로도 사업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적인 걸 가지고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 강의에서 오늘 맡은 주제 네트워크 구조조정과 아메이사업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또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스가 중요한가 뎁스가 중요한가 둘 다 중요하다.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하죠. 예, 설명이 나올 거예요. 위스는 초기 수입은 많아지고 뎁스는 그룹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자, 위스가 뭔지 뎁스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쨌든 설명을 들었습니다. 초기 수입이 내가 필요해. 그러면 위스를 하면 되겠구나. 여기까지 인식이 되셨죠? 나는 초기 수입도 초기 수입이지만 이 아메이 가장 큰 매력인 지속적인 수입, 안정적인 수입이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꾸준히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 뎁스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구분을 우선 해볼게요. 위스는 뭐냐면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폭이에요. 그래서 왜 그 해바라기 아시죠? 해바라기가 해를 이렇게 보면서 움직이잖아요. 해바라기 씨가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이 이렇게 막 꽂혀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게 인식을 하면 돼요. 나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다이렉트로 연결했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어떻다고요? 수입이 증가한다. 그래서 초기에 수입이 필요한 사람들은 위스를 많이 회원을 많이 나로부터 다이렉트로 가입을 시켜서 그들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하게 되면 초기 수입이 생긴다. 그럼 어때요? 설명을 많이 하면 되는 거죠. 이걸 설명이라고 하면 됩니다. 조더 플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자, 뎁스는 뭐예요? 내가 알린 사람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명단들을 가지고서 함께 또 알려주는 거죠. 같이.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을 가지고 다시 또 알려가는 이런 원리. 그래서 이렇게 깊이를 이렇게 쭉 내린다. 이해하기 쉽게 보면 농사 혹시 접으신 적 있나요?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TV에 하도 요즘에 잘 나오니까 고구마를 이렇게 캐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를 이렇게 딱 캐요. 싹 캐면 어때요? 고구마 밑에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뎁스예요. 이렇게 깊이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수입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키워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지는 그런 원리들을 좀 보시면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 위스와 이렇게 펼치는 것과 깊이를 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팀워크가 필요하고 이게 잘 형성되면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고
수입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이면서 영원한 수입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연 설명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위스의 중요성은 뭐냐? 위스가 내가 충분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10개, 20개 이렇게 위스가 충분해요. 함께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그러면 이 파트너 1번부터 20번까지를 푸시하지 않게 돼요. 푸시라는 표현이 뭐냐면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부연 설명을 할게요. 사업이라는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어찌됐든 수입이 되려면 매출액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매출액이 형성되는데 아메이의 특징은 뭐예요? 나로부터 소비자가 몇 명이든 사업가가 몇 명이든 모두 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 비즈니스가. 근데 나로부터 형성된 사람이 단 2명밖에 없는 거예요. 난 한 놈만 팬다. 예, 주유소 습격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오래된 분들이에요.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분한테 막 집중을 해줬어. 그게 나쁘냐, 뭐, 좋으냐를 떠나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간이 흘렀는데 이분이 나 이제 정말로 주유소 하러 갈래요. 예, 집에 갔어. 그러면 내 온 정성을 여기다 쏟았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두 번째, 원하는 만큼 이 A라는 사람이 막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성장이 잘 안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어쨌든 목표를 좀 멀리 세우고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서 잘 세워진 상태라면 기다리거나 여유를 가질 수 있을 그런 부분인데 당장 나는 수입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윗수로 있는 이 사람이 열심히 안 해요. 사실은 이게 그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서 안달복달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초보 사업자들이 그걸 가지고서 안절부절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나의 사업하고 수입하고 직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푸시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너 왜 열심히 안 하냐? 아니, 이거를 꿈을 이룬다며. 그래서 되겠냐? 그러면서 그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내 수입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초보 사업자들이 할 수 있죠. 꼭 그렇건 아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또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려요?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왜 네가 수입이 안 되냐? 그러면서 오해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스가 적으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20명의 레그가 있어 이렇게. 근데 같은 말을 한 거예요. 리더님, 이 사업을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꿈의 대화를 나눈 게 있잖아요. 지금의 부침을 잘 이겨내 봅시다. 한 번 더 도전해 봅시다.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이 A라는 사람이 Z까지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이 스폰서가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그 와중에 나한테 귀한 시간을 내줘서 좋은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럼 어때요?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데 아까처럼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으니까 와서 딱 얘기하면 뭐라고 느껴져요? 잔소리를 듣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땐 네가 나한테 뭔가 얻어갈 게 있어서 그러는 거지? 뭔가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이러는 거지? 하면서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래서 파트너가 A라는 파트너가 오해를 안 만들기 위해서라도 위스를 많이 펼치면 스폰서로서의 당당한 자세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간관계의 마찰이 이게 생기는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위스가 많을 경우에. 그래서 위스 아셨죠? 마찰 그리고 오해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페이스대로 비즈니스를 도울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뭐 3년 만에 저는 500만 원 월 나오는 거를 바라고 있고 이 사람은 1년 만에 500 나오는 걸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1년 만에 500을 바라는 사람을 내가 더 시간을 내서 도우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페이스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스가 적다 보면 아니 왜 3년 만에 하냐고 노력하면 1년 만에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말인데 이 사람이 느낄 때는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있지? 뭐 이러면서 나는 3년 만에 해도 되는데 왜 꼭 1년 만에 하라는 거지? 이러면서 사실은 좋은 말인데 그래서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스가 많을 때 대화가 돼서
준비가 된 사람,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 열심히 해볼게요 하는 그분을 도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서로 상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깊이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뎁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성과 보장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뎁스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을 다이렉트로 만났을 때는 주로 내 지인들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A를 통해서 소개받은 사람은 나하고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때 내가 기본기를 배우게 되고 내가 시스템대로 하게 되는 그런 원리들이 뎁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용어로 이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뭐 저희들이 뭐 마이웨이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대로 해야 되는데 마이웨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이 사업에 뎁스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력을 갖추고 이 비즈니스의 원리를 알면 마이웨이를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뎁스를 통해서 실력을 키워가고 기본기를 배우시는 거. 그리고 그럼 누구를 뎁스에 나가느냐? 아까 위스가 막 20개쯤 있었는데 누구를요? 저요 하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분들 첫 번째. 그리고 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 시스템에 대해서는. 그러면 잠시 재고를 좀 하시고 근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같이 해보자 하는데 이 사람이 저희가 이제 텐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성공을 하기 위해서 결단한 사람들은 10가지 해야 하는 행동 이제 강령 같은 게 있어요. 뭐 책 읽기라든가 뭐 MP3 듣기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막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분명하잖아요. 시스템대로 하는 사람이네. 정말로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공이 하고 싶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 이제 뎁스가 좀 속도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선정을 해서 뎁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진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는 게 좋고 A라는 사람을 이제 1번 레그를 놓고 3개에서 4개 정도의 어떤 레그를 함께 후원하면서 그 중에 또 다시 또 역시 열정적이고 시스템에 합류하는 사람을 또 찾아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 원리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뎁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사업적인 직접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우선 짚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저희가 하는 일은 영업이 아니기 때문에 쌓이는 일이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아메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들을 이제 저희가 얘기할 건데 우리가 원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원리들은 시스템 안에서 나온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어떤 위스와 뎁스,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금 배우셨지만 그게 아니라 그 원리들을 내가 행동으로서 시스템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되셨고 스폰서와 또 여러분들을 성공을 함께 지원해주고 있는 스폰서와 함께 상담되어지면서 시스템 안에서 진행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자인 리치 디보스께서 음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발췌를 했어요. 만일 누군가가 변변치 않은 사업을 한다. 자, 아메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로 당신을 비웃거나 손가락질하여 당신의 기분이 처지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을 생각하면 좋다. 아메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을 좌우명으로 마음에 새겨두면 당신은 두려워하거나 신념을 버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는 용기를 갖게 되고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아버지께서 2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첫째는 할 수 없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 자신의 사업을 가지라는 것이었다. 아메이는 최고의 사업다운 사업이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기를 바란다. 하고 창업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아메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처음에 지금 이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메이를 하기 이전에 아메이는 어땠는가? 저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의 처음은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을 때 손님으로 오신 분이 몇 번 인사하더니 이제 친해지셔서 그분이 용기를 내셔서 저희 가게로 오셔서 데몬스트레이션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막 부두약이 지워지는 세제를 보여주시고 디시드랍스라고 해서 막 이렇게
주방 세제를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오, 제품 좋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이걸 왜 보고 있는 거지? 예. 이걸 사달라는 말씀이지? 얼마치를 사드려야 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론적으로는 실험을 보여주시고 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이 사업으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사업으로 돈을 엄청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 저걸 내가 이제 하고 다니는, 나 그래도 나름 대기업의 사원이고, 내가 투잡으로 내가 가게 하나 열어서 직원 두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나름 그래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일만으로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일인데, 그게 세제를 갖다가 막 실험을 보여주고, 손등에다 구제약을 갖다 붙이고, 막 이러면서 짠 하면서 잘 지워졌죠? 막 너무 놀랍죠? 이게 뭐지? 예. 그리고 제가 결심을 하죠. 저 일은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제 마음의 문을 제가 이제 닫게 되죠. 자,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이 처음에 아메이라는 걸 말씀을 들었을 때 저와 아마 유사한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 느낌은 뭐냐면 그닥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회사에 대한 설명을 막 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점은 뭐였냐면 뭐 설명에는 뭐 엄청난 회사예요. 예. 신용 등급도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뭐 자본율도 뛰어나고 뭐 기술력이라든가 연구력도 엄청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걸 왜 안 믿었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대단한 회사를 내가 왜 모르냐였어요. 예. 광고를 안 하니까 아메이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뻥치네? 다 뻥이다, 이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때요? 네, 그러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아메이라는 일이 정확히 어떤 일인지에 대해서 사업 설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토대로 제가 좀 전에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회 정도, 5회에서 10회 정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검증된 자료들에 대한 의구심을 좀 없애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가 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거를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업의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그런 순서에 입각해서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자영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자영사업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일하는 시간과 내 수입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노력에 의해서. 물론 요즘 자영사업이 어렵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원리와 개념은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든 뭐 이렇게 좀 요령껏 일을 하든 월급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금액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은 어때요? 정말 열심히 하면 열심히만큼 나올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죠. 근데 아메이 사업의 특징은 뭘까요? 자영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왜 아메이를 주변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메이 내 주변에 하다 만 사람 너무 많아. 정말 되는 일이 많냐? 이제서 그게 되겠냐? 그런데 어때요? 정말 되고 있는 사람들, 아메이는 지금 한국에서 30년이 넘었고, 미국 아메이는 지금 글로벌 아메이가 지금 60년이 넘었는데, 그 사이에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이 안에서 백만장자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도 탄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게 안 되는 일이라면, 새로운 유핀이라든가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탄생을 안 해야지 맞는 건데, 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뭘까? 근데 우리 주변에서 과연 성공한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주변에 그만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바빠요? 아니, 많아요? 당연히 그만둔 사람들을 접하기가 많죠. 이유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메이의 최대 장점이 두 번째 특징에 나오는데요. 자본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메이는 아메이를 흉내내는 회사, 소위 말하는 다단계하고는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회원과 사업가를 구분해 놓지 않습니다. 아메이는. 그냥 회원가입이 되면 우선 무료로 회원가입이 돼요. 그냥
아메이 사이트에 가서 아니면 휴대폰으로 어플을 깔아서 그냥 회원가입을 하면 그 즉시 제품을 쓰든지 제품을 안 쓰든지 사업을 하든지 사업을 안 하든지 내 맘이에요. 근데 아메이를 흉내내는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회원가입은 무료로 했는데 사업을 만약에 해보고 싶어 이거를 그러면 가입비를 명목으로 사업권을 명목으로 대리점권을 명목으로 일정량을 사거나 일정량을 매달 팔아야 되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메이의 특징,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기도 해요. 왜? 들어간 돈이 없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투자된 돈이 없다 보니까 큰 사업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가 어떤 일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 정말로 리스크는 없는데 리턴 되는 거, 그걸 노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왜 아메이를 보면 하다 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했었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왜 이렇게 많이 들을까요? 본인이 사업을 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소위 다단계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량의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했다고 하지 않아. 왜?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 물어봤더니 한 300 사야 돼. 그럼 내가 할 일은 아니네. 다단계에다가 300씩 투자하고 그럴 돈 있으면 차라리 내가 딴 거라지. 이런 마음으로 안 한다. 근데 아메이는 어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할 수 있어. 자기 회원 돼 있잖아. 오늘부터 그럼 나하고 1일이야. 그래서 바로 그냥 회원가 되어져 있으니까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두 명한테 알리고 난 다음에 거절받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절받으면서 굳이 자존심 상해가면서까지 아메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원리를 알면 이 사람은 그만두지 않죠. 근데 못 모르고 그냥 돈 된다니까 뭐 좋다니까 그냥 시작을 했어. 시작되는데 어떤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시작을 했더니 거절을 받아. 자존심 상해. 뭐 그런 걸 하니. 그러니까 어때요? 에이, 내가 할 일이 아니네. 하고서 그만두고 이분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본인이 아메이를 했었다고 착각하고 주변에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옛날에 그거 했었다고. 이런 오해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매우 많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한테 속지 마시고 아메이 특징으로 정확히 보시면 돼요. 자, 자영업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뭘까요? 매달 임대료가 나간다는 거예요. 직원 월급이 나간다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오죽하면 세금으로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어떤 사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부대 비용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사업이라고 하면 큰 매장을 갖고 있는 거를 큰 사업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맞죠. 큰 자본이 들어가긴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큰 위험이 따르는 거죠. 매달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는 어때요? 직원도 필요 없고 점포도 필요 없고 자본이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메이가 작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메이 사업의 특징은 정말 이 두 번째 경제적인 부담이 없는 상태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그런 일이라면 과연 제대로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하고서 제가 알아보기로 결심을 했던 그 어느 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아메이를 제 인생 직업으로 이렇게 잘 삼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그 말 그대로 어떤 자격적인 부분에서 나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어떤 지위라든가 종교 이런 것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요. 아메이는 내가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어디 알바를 가려고 해요. 이 나이에. 그러면 그 알바 사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뭐 어떤 서류를 요구하냐면 이력서 그럼 가지고 오세요라고 하지 않겠어요? 회사가 됐든 알바가 됐든 신분증하고 이력서는 반드시 가져오라고 해서 뭔가 내가 신원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메이는 어떨까요? 이력서를 요구하지 않아요. 네. 엄청난 대단한 사업인데 그냥 회원가입 내가 했는데
사업을 하셔도 되고요. 그냥 제품 쓰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냥 당신의 선택입니다. 예요. 그래서 비전을 잘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대단한 현재 직업을 유지하면서 경험을 쌓아가면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 아메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가족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업자의 메시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편은 이쪽으로 일하러 가고 와이프는 저쪽으로 일하러 가고 아이들은 저쪽으로 놀러 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뿔뿔이 막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원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요. 근데 아메이는 보상 부분에서 있잖아요. 이 가족을 같이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보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말 그대로 부부 중에 누가 사업을 하든지 간에 보상은 가족을 함께 진행해 주다 보니까 부부 사업이라든가 가족 사업을 하라고 아메에서 뭐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다 같이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족 사업으로 형성되는 그런 원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메를 흉내내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부부도 아이디를 따로 만들어요, 이렇게. 예. 왜냐면 아이디 하나당 다 돈이거든. 대리점권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 근데 아메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업의 이념 자체에 있는 가족, 그 가족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진행되어 있다. 그래서 아메이 다이아몬드 이상 이 분들에게 한번 인터뷰를 해보면 본인의 자녀가 아메이를 함께 하기를 바랍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다이아몬드들은 자녀가 아메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이 아직 비전을 보지 못해서 지금은 현재 하고 싶은 일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도 때가 되면 알아듣겠죠. 예. 하면서 자녀들이 아메이 사업을 하기를 바래요. 그런데 과연 사회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럴듯한 직업군들을 갖고 있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어때요? 자기 직업을 자신 있게 정말로 그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직업이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 굉장히 험난하고 고되고 어렵다는 걸 알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운동선수들이 그래요. 운동선수 백만장자가 됐어. 자녀를 꼭 운동시키나요? 그렇지 않아요. 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아빠가 해봤는데 죽을 것 같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근데 해보겠다고 하면 또 말리진 않죠. 무슨 얘기냐면 확률상 아메이 다이아몬드들은 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가 아메이를 하길 바래요. 본인이 아메이를 통해서 받고 있는 혜택이라든가 가치, 어떤 이런 아메이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너무 혜택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자녀도 그런 혜택을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근데 일반적인 성공은 어떨까요? 그 고생길을 자녀가 밟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넌 다른 거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도 가족 사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설명을 부연적으로 제가 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무한대적인 수입과 지속적인 수입이 아메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선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메이라는 회사는 그 우리들과 함께 이렇게 계약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룰. 그게 뭐냐면 아메이는 제조사예요. 제품을 만들고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유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연구 개발이라든가 어떤 그런 모든 광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는 분야, 연구가 들어가는 분야는 아메이가 다 책임져요. 그리고 저희에게 독점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 유통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독점권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광고, 그러면 거기에서 얻어진 어떤 매출액에 대해서 아메이와 ABO 저희가 이렇게 공통 분모해서 수익을 나눠 갖는 이런 원리거든요. 근데 그 룰을 60년 동안 어긴 적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부분에서 발생 일정 부분을 만들어내면 지속적이고 꾸준한 무한대적인 수입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회사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60년 동안 대기업,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되어져 있으면서 룰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얻어지는 수입인데 아메이를 흉내내고 있는 업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조차도 룰을 수시로 바꿉니다. 예. 그래서 아메이가 던앤드 브래스리트라는 전 세계에서 200년 된 신용 등급을 매기는 회사가 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스라는 회사의 모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5A1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그렇게 세계 1위인 회사를 우리가 믿고 진행을 하는 그런 원리들이 이 안에 녹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를 그냥 단순하게 영업사원, 그냥 뭐 함께하는 우리 제품을 파는 어떤 뭐 판매사원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위치의 사업가 대 사업가로 우리를 대우하고 우리와 파트너십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입이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거대한 수입을 바라긴 하지만 처음부터 거대한 수입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5달러, 10달러, 100달러, 1000달러를 벌어가는 것들을 이 안에서 배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10,000달러, 100,000달러, 100,000달러가 생겨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커지는 거에 대한 학습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다 이루어지면서 그러면서 건강한 부자, 올바른 부자들이 탄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메이가 뭐 일확천금을 만드는 그런 회사는 아니고, 중요한 건 일확천금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 및 성장시킬 수 있는 수입이 바로 이런 회사의 신용에서 같이 함께, 그리고 서로의 신뢰, 파트너십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제로 차비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이제 소개를 했지만 현재 일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직장을 그만둘 필요가 없고요. 현재 일을 하면서 안전하게 시작할 수가 있다. 그냥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남들이 취미 활동할 때 나는 그 시간에 미래를 한번 준비해 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걸음마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냥 배우면 정도의 차이 있을지언정 내가 꼭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배워집니다. 자전거의 원리랑 같다고 생각해요. 내가 자전거를 꼭 타야겠어. 그러면 10번 넘어지고 배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100번쯤 넘어져야지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자전거를 못 배운 사람은 누구냐면 한 8번쯤 넘어졌을 때 에이씨 나랑 안 맞아 하고서 그만두면 안 맞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 평생.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만뒀을까? 말 그대로 자전거를 내가 굳이 그 마음인 거죠. 아메이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굳이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분은 중도에 그만두거나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 100세 시대에 나는 정말 불안하다. 그리고 한번 태어난 인생에서 잘 살고 싶다. 정말 부자까지는 아니어도 럭셔리 좀 한번 살아보자. 기타 등등. 그런 욕구가 현재와는 좀 다른 미래에 대한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아메이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면 부족하다고 될 일이 아니라 부족한 건 배워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배우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뭐냐면 만족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불만족인 사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불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될 때까지 도전을 해서 현재 일을 하면서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일, 모든 일을 다 때려치고 부자 되고 싶으니까, 백만장자가 되고 싶으니까 그러면 스스로를 벼랑에다 몰아놓고 배수진을 치고 이거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달려! 어우, 저처럼 간 작은 사람들은 쉽게 못 뛰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다행히 그런 일이 아니고 현재 일을 하면서도 짜투리 시간, 남는 시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차근차근히 배워서 한번 참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보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뜻하지 않게 어느 날 변수가 일어나서 큰 돈이 필요할 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단점은 뭐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아니면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세 달 동안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자영업인데 망하는 거죠. 직장이야. 3달 동안 못 나가요. 잘렸죠. 그러니까 보험에서 일시적으로 보험금은 줄지언정 내 인생 자체에 대한 인생보험을 들어주는 건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나의 인생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에서 나오는 내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안에는 자기 사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도 있고 제품이 좋아서 그냥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매니아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렇게 네트워크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3개월 동안 잠시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어. 그 수입이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왜? 다 각자의 자영사업이고 내가 누워있든 서서 걸어 다니든 매니아들은 제품이 좋아서 쓰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이 있다 보니까 이 보험 기능으로서 안정적인 수입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매니아들이 왜 제품을 계속 써요? 생필품인데 매달 쓰는 생필품인데 제품이 우수한 거예요. 아메이 제품은 정말 좋거든요. 특허면 특허, 판매율이면 판매율, 뭐 어떤 기능적인 면, 어떤 뭐 환경적인 면 모든 부분에서 아메이 제품이 놀라운 우수한 생필품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원리 그런 것들과 함께 매달 신제품이 나오고 아까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시스템 안에서 내가 부재 시에도 또 위에 상위 스폰서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함께 팀으로 진행되는 원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기능으로서의 발휘가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현재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간에 만약에 내가 일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그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2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후에도 내 삶은 계속 이어지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어떻게 지장이 아무도 없나요? 어때요? 그러면 이미 미래라든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끝난 거죠. 예전에 제가 한 20년 전에 그 로버트 기요사키 경제학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강사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빈곤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빈곤층은 뭐냐면 하면서 현재 일을 그만뒀을 때 자이든 타이든 현재 수입적인 활동을 그만두게 됐어. 예. 그랬을 때 6개월을 버틸 수 있네요. 생활 수준이. 내가 만약에 한 300만 정도를 한 달에 쓰고 있는데 벌어서 쓰고 있었는데 6개월 동안 수입이 없어. 300이라는 수입이. 그랬더니 6개월 동안 생활이 유지가 되는 사람들. 예. 어때요? 스스로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6개월을 못 버티면 초빈곤층. 7개월 버티면 빈곤층. 이해되셨어요? 네. 한 2년쯤은 버텨내야 이 사람이 중산층입니다. 네.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부자예요. 부자들은 그래서 이 보험 기능에 대한 어떤 수익적인 면에서 뭐 임대료라든가 권리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특허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평범한 우리들은 그런 거 있어요?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메이로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번째 특징은 상속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메이 심볼. 아메이 네트워크를 내가 나중에 상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일반 회사나 영업 상속이 되는 일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이는 내가 뭐 저희가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가 되셨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자녀에게 이렇게 상속을 해줄 수가 있죠. 수입적인 면에 대한 거를 사람들이 주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아메이를 이제 오랫동안 해오면서 느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속이 일어난 얘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백만장자의 문화가 상속되는 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아메이 안에서 리더로 성장을 해서 이분들이 자녀에게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지는 그게 진짜 상속이고 시스템적인 상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덩그러니 아메이를 통해서 돈만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가 올바른 인생을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아메이를 정말 강추합니다. 예, 단순하게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백만장자의 문화와 시스템을 상속해 준다라는 원리들이 너무 멋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지금 60년 역사에서 4대까지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정말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그리고 한국 아메이에서도 상속이 일어난 예가 30건이 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상속이 되고 있고요. 다이아몬드 이상된 상태에서도 상속된 예가 많이 있고 그 더보다 낮은 상태에서 이뤄낸 건 뭐 수도 없이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속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 특징은 특혜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낙하산이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뭔가 뛰어난 사람들을 영입을 해가지고서 뭐 진행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사업을 하고 싶다면 옆에서 누가 알려준 사람이 스폰서가 되고 그 팀에서 이제 진행을 하면 돼요.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업자의 테이프 MP3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치드 보스 사장님한테 내가 어느 회사의 중역인데 아메이 사업에 내가 관심 있다고.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고 내가 역량이 뛰어난 사람인데 아메이 좀 해보겠다고. 내가 리치드 보스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창업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한테 소개받았냐고. 누구, 지역의 누구라고. 그분한테 하시면 된다고. 아메이에서는 낙하산이 없다. 특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룰을 정확하게 지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메이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피해 그런 걸 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연결되는 건데 사업권을 보장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직원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보들을 직원들은 먼저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또 진행할 수 있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ABO가 피해를 보지 못하게끔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독점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독점권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인터넷 판매라든가 TV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매를 하기 위한 어떤 다른 채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다이렉트 셀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다이렉트 셀링 협회가 있고 한국에도 다이렉트 셀링 협회가 있거든요. 이 다이렉트 셀링이 뭐예요? 직접 판매라는 말이거든요. 이 직접 판매가 뭐냐면 내가 보험상처럼 이 제조사에 가서 물건을 떼가지고서 직접 사람들한테 팔러 다니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회사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판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저희는 직접 쓰는 소비자 겸 사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채널 자체가 저희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독점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메이를 흉내내는 회사들도 독점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제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메이 제품은 어때요? 세계에서 최고. 청정기 세계 판매 1등, 정수기 세계 판매 1등, 유틸라이트 세계 판매 1등. 그러니까 판매 1등을 하고 있는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독점권을 가졌을 때 위력을 발휘를 하는 건데 듣보잡 제품에 정말 슈퍼나 마트나 어디를 가도 다 있는 제품을 가지고서 독점권을 줘. 누가 쓰냐고. 네. 그래서 제품이 우수했을 때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부분이고 나도 독점권을 경쟁력 있는 제품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고 싶지 경쟁력도 없는 제품을 독점권을 준다. 안 가져. 네, 그렇지 않나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10가지 특징 중에 10번째인데요. 저희가 이런 훌륭한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 사업이 가능하다. 아메이는 58개국에 진출되고 지역 및 현지 법인까지 포함하면 100개국이 넘는 곳에 진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싶어요. 미국에 내 친척이 살아. 그러면 미국에 있는 친척에게 전달해서 미국에서 사업을 벌이죠. 어느 나라든 아메이가 진출되어 있는 나라에는 국제 사업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외화도 함께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갖게 됩니다. 저는 국내에서만 할게요. 괜찮아요. 아메이는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비전을 크게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메이 제품이 왜 우수하냐는 100% 만족보증 제도라는 제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90일 동안 제품을 구매했어요. 90일 동안 써봤어. 써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쓰던 건데 반품해도 반품 받아주고 부가세까지 돌려주고. 두 번째, 썼는데 제품은 만족했는데 갑자기 치약 뚜껑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90일 내에 반품을 했는데 내용량의 50%만 남아있다면 무조건 100% 환불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약속을 60년간 넘게 지켜왔어. 품질에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러한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말 그대로 소비자로 있을 것이냐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사업까지 펼칠 거냐는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량대로 포부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능하냐면 환경을 지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메이가 진출한 나라들을 보면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캐나다, 호주, 영국, 홍콩, 독일 이런 식으로 쭉 선진국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메이는 선진국 기준에 맞는 부분으로 품질을 만들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엄격하잖아요, 선진국들은. 그래서 아메이가 환경 기업으로서의 제품으로서 어느 나라든 진출을 했을 때 저희가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난 뭐든 팔아 이런 자세가 아니라 지구를 이롭게 하고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제품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다는 자부심 또한 갖고 있기 때문에 내 포부에 맞춰서 수입을 아니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인류가 사용하는 생필품을 가장 안전하게, 가장 우수하게,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아메이다. 이걸 가지고 소비자를 할 거냐, 아니면 매니아를 할 거냐, 아니면 사업을 할 거냐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창업자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업자의 말을 옮기면서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심은 장애물을 본다. 그러나 믿음은 길을 본다. 의심은 칠흑 같은 밤을 본다. 그러나 믿음은 대낮을 본다. 의심은 한 걸음 내딛기 두려우나 믿음은 높이 솟아오른다. 의심은 누가 믿느냐 묻지만 믿음은 나요 대답한다. 결국에는 아메이라는 이 놀라운 특징과 혜택, 어떤 기회를 가지고서 누군가는 의심을 하다 끝나겠죠. 60년 넘게 아메이가 존속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60년간 계속 의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 의심은 근거가 제공되지 않았을 때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심이 들면 그 의심에 해당되는 알아보는 시간을 좀 반드시 가져보기를 추천합니다. 알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의심으로 끝내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정보를 차단하는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메이를 처음 받았을 때 아까 얘기대로 세제 실험을 보면서 이건 내가 절대 할 일은 아니야 라고 3년 동안 의심, 차단.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서 제가 자영업에 대한 어떤 어려움, 직업에 대한 어려움 그런 것들을 맡게 되면서 그동안 들었던 아메이에 대해서 의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서 그래? 저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사실은 내가 원래 찾고 있던 일인데 내가 그렇게 바라던 일인데 근데 왜 하필 아메이지? 네. 근데 내가 처음 3년 전에 들었을 때는 곧 망할 것 같았는데 왜 계속 지속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알아보게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단순하게 시작했던 아메이가 제대로 이제 자료면 자료, 성공자면 성공자, 어떤 시스템이면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제가 제대로 알아보면서 사실은 내가 그렇게 바라던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던 그런 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고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심의 마음이 알아보는 기회로서 믿음을 갖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그런 강의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창업자께서 말씀하신 여러분이 믿는다고 대답하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다음 클럽에서 뵙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